적군이 적을 벌였습니다. 1592년 음력 4월 13일 부산 일본군 선봉장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야가 가토기요 마사의 휘하 좌선봉장으로 전해지는 22세의 젊은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륙 직후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선 백성을 해치지 마라. 약탈하지 마라.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조선의 장수 박진에게 한 통의 서신을 보냅니다. 저는 귀화하고자 합니다. 적군의 선봉장이 아군이 되겠다고 손을 내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일본군 선봉장은 왜 조선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 조선을 위해 싸웠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592년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명령했을 때 사야가는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소 조선을 흠모해왔다고 전해집니다. 예의의 나라, 군자의 나라, 조선의 문화와 풍속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내려진 명령은 조선 침략의 선봉. 1592년 음력 4월 13일 임진왜란이 시작된 바로 그날 사야가는 부하들과 함께 부산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행동을 시작합니다. 상륙 후 며칠 사이 그는 조선 백성들에게 한 통의 글을 배포합니다. 효유서라고 불리는 문서였습니다. 나는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이고 선봉장이지만 일본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맹세했습니다. 나는 너희 나라를 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전쟁터의 풍경입니까? 침략군의 선봉장이 피란민들을 보호하고 적국의 백성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야가는 조선의 장수 박진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역사에 전하는 유명한 강화서입니다. 제가 지금 귀화하려 함은 지혜가 모자라서도 아니요, 힘이 모자라서도 아니며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무기가 날카롭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예의 문물과 의관 풍속이 아름다워 예의의 나라에서 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할 따름입니다. 그는 이렇게 조선의 귀화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적군의 선봉장이 귀화하겠다고? 이것이 진심일까, 계략일까? 하지만 전쟁 초기 연전연패하던 조선에게 일본군 선봉장의 귀화는 너무나 절실한 소식이었습니다. 선조는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야가는 조선의 장수가 됩니다. 22세의 일본인 청년이 조선을 위해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이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문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짓밟을 수 없었다. 조선이라는 예의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조선을 위해 싸웠을까요? 귀화 직후 사야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총 기술의 전수였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신무기였죠. 조선군은 활과 창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화력의 차이가 전쟁 초기 패배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사야가는 조선군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무기가 불완전하니 각도, 각진의 조총과 화약 만들기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조총 제조법을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순신 장군과의 교류입니다. 사야가가 남긴 모아당문집에는 이순신과 주고받은 서신이 실려 있습니다. 통제사 이순신 장군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사야가는 이렇게 씁니다. 이미 하문하신 조총과 화포와
화약 만드는 법을 각진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사야가에게 조총 기술을 물었고 사야가가 이를 논의하며 기술 전수에 관여했다는 기록입니다.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그의 뒤에는 일본인 출신 장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야가의 역할은 기술 전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전장으로 나갑니다. 1593년 4월 경주 이견대 전투. 사야가는 왜군 300여 명을 격퇴합니다. 왜군에게 함락된 18개 성을 되찾는데도 큰 공을 세웁니다. 1597년 정유재란 때는 의령 전투에 참전합니다. 다른 항해 장수들과 함께 적군 70명을 베는 정가를 올립니다. 같은 해 울산성 전투. 경상도 우병사 김응서 휘하에서 울산 외성에 농성 중이던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와 싸웁니다. 한때 그의 상관이었던 가토 기요마사. 이제는 적이 된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사야가는 임진왜란 기간 동안 여러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후대에는 그 횟수가 78회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일본인 출신 장수가 조선을 위해 싸운 것입니다. 그의 활약은 조선 조정의 인정을 받습니다. 1592년 정삼품 첨지중 추부사, 1597년 종이품 가선대부, 그리고 도원수 권율과 어사 한중겸의 추천으로 마침내 정의품 자원대부에 오릅니다. 상당히 높은 품계였습니다. 그리고 선조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내립니다. 조선의 이름입니다. 성은 김의 김씨, 이름은 충선, 충성스럽고 착하다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일본인 사야가는 이렇게 조선인 김충선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충선은 조선에 남습니다. 1600년 그는 경상도 대구 우록동에 정착합니다. 우록, 사슴을 벗삼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기서 조용히 살며 자손들을 예의의 나라 백성으로 길러내겠다. 그가 남긴 글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1600년 그는 조선 여인과 결혼합니다. 진주 목사 장춘점의 딸 인동 장씨였습니다. 1601년 그는 모화당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중화를 사모한다는 뜻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1602년 그는 가온과 향약을 만듭니다. 자손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한 15개 조항의 규칙이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병에 걸리면 다 같이 돌볼 것, 가난하여 관원상제를 치르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 힘을 모아 도울 것, 일본인 출신 장수가 조선의 선비가 되어 마을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기서 평화롭게 끝나지 않습니다.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납니다. 54세의 김충선은 다시 전장으로 나갑니다. 반란군에 가담한 항해들도 있었기에 같은 항해 출신으로서 의심받지 않으려면 더욱 열심히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반란군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66세의 노장이 된 김충선은 또다시 전장으로 나갑니다. 광주 쌍령에서 청나라 군사 500명을 격퇴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결국 청나라에 항복합니다. 김충선은 대성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고향 우록동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전쟁터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임진왜란, 이괄의 난, 병자호란, 세 번의 큰 전란에서 공을 세운 김충선은 후대의 삼난공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1642년 김충선은 7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조선에서 죽은 한 사람의 인생.
22세에 조선을 선택한 그는 50년을 조선인으로 살다 갔습니다. 그의 묘는 대구 가창면 우롱리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풍이 건듯 불어 행여 고향 소식 가져온가. 급히 일어나니 그 어인 광풍인가. 이내 생전에 골육 지친 소식 알 길이 없어 서러워하노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지만 그는 끝내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그의 선택이었고 조선이 그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1892년 김충선 사후 250년이 지난 시점, 고종은 그에게 병조판서를 추증합니다. 죽은 후에도 더 높은 벼슬을 내린 것입니다. 1914년 녹동서원이 재건됩니다. 김충선을 기리는 사당입니다. 2012년 대구 달성군에 한리로호관이 개관합니다. 김충선의 삶을 기념하는 공간이죠. 매년 수천 명의 일본인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거부한 용기 있는 장수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구 우롱리에는 김충선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사성김의 김씨, 임금이 내려준 성씨를 가진 가문입니다. 400년 전 일본인 청년이 조선을 선택했고 그의 후손 8천여 명이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592년 부산, 22세의 일본인 장수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적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군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순신과 조총 기술을 논의했고 여러 전투에서 조선을 위해 싸웠으며 50년을 조선인으로 살다 갔습니다. 그 이름 김충선, 예의의 나라를 사랑한 한 사람의 선택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